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를 이끌어주는 아빠, 유윤수입니다. 벌써 두 번째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 개편안을 발표 후에 국토부가 1월 3일인가요?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세제라든지 대출 문제, 청약 문제 또는 어, 실거주 의무 등 여러 가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했던 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규제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어, 이 서울 지역은 강남 서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한 전 지역이고요.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하남 이 지역을 갖다가 전부 해제했습니다. 수정이나 하남은 아마 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 지역이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용산,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2년 운영을 폐지했고요.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이 전매 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이었었는데 3년으로 전매 제한을 풀었고요. 비수도권 지역도 최대 4년이었는데 최대 1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잘한 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과 특별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 중대금 대출은 12억이었고요. 특별 공급은 9억이었습니다. 이게 투기 과열 지구 기준이죠.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뒷부분에 다루겠고요. 무주택 요건 폐지는 그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주택 공급, 주거 복지 강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공공분양주택 뉴스의 홈 50만 호를 포함해서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대책으로 예전에는 임차인이나 세입자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사실은 구청에 가서 가까운 행복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 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도 단축했고요. 무료 법률 금융 상담 지원한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민간 임대 사업자를 위한 어, 뭡니까 임대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좀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사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기등기법이라든지 임대보증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허그 PF 대출도 확대했다는데 아무래도 미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행사나 시공사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지금 올 총가요. 지금 미분양 대기 지금 거의 5만 가구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에 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것 같고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됐을 경우에 11가지 정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그 첫 번째가 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제인데 이게 이제 8%에서 1%에서 3%까지 어, 어, 그 우리가 법적 등기할 때 취득세가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루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 취득세 지금 이 중과 문제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말이 8%지 이게 지금 거의 법적 등기하고 부동산 저기 중개 수수료 내다 보면은 거기다 또 농특세랑 지금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8%가 아니라 8.8%에다가 지금 뭐 법, 법무사 비용 뭐 한 0.1% 하고 중개 보수하면은 거의 9.5%예요. 그래서 1%, 3% 일방 보통 1%, 3%가 예전에 1%, 3%였잖아요. 1억부터 시작해서 3억, 3억에서 6억 구간, 9억 이상 구간을 갖다 1, 2, 3%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농특세, 지방세 합하면은 어, 1.1%, 뭐 2.2%, 3.3%인데 거의 한 4%대 해당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또 3주택 취득세도 사실은 지금 12억 뭐 공시지가 12억 12억 이상일 경우에 이하일 경우에 쪼개놨는데 이것도 이제 또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처분 기간을 갖다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예, 지금 사실은 이거 2주택자 정전주택을 못 팔아가지고 지금 뭐 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연장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한 거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거주요건 2년에서 보유요건 인하로 완화했다. 지금 이 거주요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파리를 잡기 위해서는 집에서 거주해야지 파리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3일 이후에는 거주 요건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주택자 장기 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1주택자도 최대 80%인데 이거 갖다가 2019년 12, 16 대책인가요? 이때 이제 거주 요건 40%, 보유 요건 40%로 이거를 갖다가 쪼개놨었는데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거주 요건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장특세도 80%까지 지금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청약 조건의 변화를 보면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분양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전매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요거 다다음 페이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졌다. 요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아홉 번째,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다. 비과세일 경우에. 자, 열 번째, 중도금 대출 세대 간 두 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 가능한 건데 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좀 틀립니다. 지금 한 건 몇 개 가능하지 않죠. 자, 11번째는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졌다. 없앴다.
예. 지금 종전주택을 처분함이 없이 어, 가능하다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취득세 부분은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달쯤에 그 3월 달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를 위해서요. 그래서 빨리 이게 아마 통과가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됩니다. 현재 뭐 2주택자, 3주택자가 지금 8%, 12%인데 거의 뭐 9.5%그 13%, 13.5% 해당되거든요. 그럼 다주택자, 2주택자의 경우에 뭐 실거래가 한 1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억 정도가 취득세가 듭니다. 그러면 차후에 뭐 이렇게 매도할 때 필요 경비로 떨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3.5%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한 4천만 원이면 해결할 걸 갖다가 1억을 드니 이게 지금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죠. 한 20억 기준이면 거의 2억이 드는 겁니다. 그 취득하는데. 물론 거기 법적 등기도 들어가고 중개수 들어가고 또 취득세 등록세도 다 내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권 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건 사업장마다 좀 조금씩 좀 적용하는 분야가 틀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전매 제한 완화 문제. 여기 보면은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받았던 개- 분양받았더라도 개정 이후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어떠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새로 분양받아가지고 그 법적 등기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 지금 1월 5일 이전이 실거주 의무 폐지. 요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요 문제도 어, 여기 쭉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문제. 요거는 무순위 청약 조건 공고분부터 적용하겠다. 개정 이후에 무주택 청약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 저 테이블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이 청약 문제, 이것도 뭐 1순위 자격 문제도 이 비규제 지역은 이렇고 조정 지역은 이랬습니다. 어, 지금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서약 필요가 없게 됐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세제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취득세 부분인데, 그리고 조정지역 대상에서는 지금 2주택자가 8%, 3주택자가 12%입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이게 일단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 이 분야는 사실 지금 6%, 45% 기본세율이었고요. 어, 조정지역에서는 사실은 지금 2주택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30%였는데, 물론 이게 지금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인 유예를 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좀 조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양도세도. 장기 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30%,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하겠고요.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미적용했었죠. 자, 일단 다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이건 다시 이제 굉장히 불입한 건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남 상구하고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실은 현행은 서울 전 지역이었었는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었는데 그래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된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문제도 현행은 이랬었는데 적용 지역이 근데 개선은 어쨌든 간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 지역만 개선 저, 어, 그 해제를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전매 제한 완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었는데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을 발표할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3년, 과밀 억제 지역은 1년, 비수도권도 공공택지나 또는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이렇게 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요약하는 건데 지금 그 수도권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뭐 분양 가격의 뭐 80% 미만, 80에서 100%는 뭐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고 3년이었었는데 개선은 하여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제 이게 너무 복잡했어요. 옛날에 이거는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이거 다 테이블을 봐야 됩니다. 뭐 식견이 있던 식견이 없던 간에 제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주택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어, 이- 그, 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존 폐지 문제도 어, 현행은 지금 뭐 그 지원 대상 분양가가 12억 이하, 1인당 보증 한도를 5억 원이었는데 개선해서 지원 대상의 제한을 없애겠다. 인당 보증 한도도 제한을 없애겠다. 이게 지금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이것도 2월 아마 23년 이번 연도 1분기 내로 아마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는 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문제도 지금 1월 5일 이전에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 공급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특별 공급 분양 가격을 지금 폐지하겠다. 이것도 이제 2월 달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그 규정을 새로 개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저 민주당과 잘 합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약인데 1주택자 그 청약 당첨자 기준주택 처분 폐지 의무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1주택자에는 기준주택을 처분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종전주택을 어, 기존 만약에 새로운 주택을 샀을 경우에 그 종전 종전주택을 매도 후에 뭐 기존 주택을 갖다가 처분 의무가 폐지됐다 이런 거죠. 여덟 번째는 그 청약요건 완화가 현행은 이런데 개선 사항은 어쨌든 무주택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폐지했다. PF 대출도 뭐 복잡했죠. 사실은 그 미분양 그 대출 보증이 미취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출 보증도 해주고 5조 원까지 그리고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대출 보증 확대를 시행해서 어, 시행하겠다. 이건 지금 2023년도 1월 2일부터 벌써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양을 없애야죠. 빨리빨리 이걸 해소해야지 되지. 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요거는 지금 그 양도소득세랑 취득세, 보유세인데 어,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이제 바뀔 시에는 현재는 그 2년 보유, 2년 거주였는데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무주택자일 경우도 이게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뀔 경우는 50%에서 70%좀 그, 뭐야, 대담보 인정 비율이 조금 늘어난다. 이런 거고요. 이 취득세, 2주택자나 3주택자의 경우는 8%에서 정상적인 일반 세율에서 1%에서 3%까지 이제 다시 정상적인 거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구간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 3주택자도 12%에서 8%입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취득세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3월 달에 통과되면 적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어, 이 취득세율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어, 한 번쯤 지금 가격이,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마 그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유세, 이 종부세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2주택자일 경우에는 이 보유세는 지금 2주택자일 경우에는 1.2%에서 6%고요. 비규제 지역으로 되는 순간에 이제 0.6%, 3%인데 이게 지금 주택수와 관계없이 내년도에는 6월 1일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그 시점부터는 아마 12월 달에 내는 종부세가 주택수와 관계없이 0.6%에서 3%까지 조정이 된 것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기존 그 공시지가에다가 1주택자일 경우에는 12억까지 단독 명의일 경우에, 그리고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각 부부가 각각 9억, 9억에서 18억까지 해서 실거래가는 한 2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그 공제를 해주고 거기서 종전 시정가액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60%를 곱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을 갖다가 테이블에 적용하면 됩니다. 청약은 사실은 조정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25%에서 60%로 지금 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제가 될 시 지금 해제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 유튜브 업로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사실은 많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맞이해서 유튜브 시작하시려는 시청자분들의 동참과 응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경험자분들이 격려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단 제가 약속드렸다시피 유튜브 업로딩을 갖다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미천하지만 그 구독과 그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리 아빠였습니다. 제리 아빠는 재테크를 리드해주는 아빠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